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목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태풍 칸 영향으로 이 기상청 날씨누리 꼭꼭 좀 확인하시고요. 네, 태풍 피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다 하시라,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준비하는 이유는 저도 출근을 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비지닷컴 통해서 이 3대 지수 오늘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차있죠. 장중 밀렸다가 회복했다가 오후 들어와서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가 0.54% 하락, 나스닥 1.17% 하락입니다. 시장이 시소 장세죠.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지고 이런 흐름입니다. S&P 500 지수 0.7, 러셀 2000, 중소형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종목단에서 중요한 건 그동안 AI로 미국 시장 기술주를 이끌었던 엔비디아가 4.72%, 최근 들어와서는 가장 하락이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등 기술주에게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 하락을 최근에 좀 하고 있다는 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투심에도 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증시 하락 원인은 어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좀 하락세다. 그래서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줄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술주의 차익 실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무디스에서 중형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런 부분도 투심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밀렸습니다. 0.40포인트 하락 마감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어제 1315.7원으로 끝났죠. NDF는 이제 1313.39원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 4.02.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배럴당 84.28달러. 또 이제 차 타고 달리다 보면은 주유소 가격은 또 이상하게 저만 그런가요? 달리다 보면 유가 오를 때는 이 기름값이 금방금방 오르는 것 같고, 유가 빠질 때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 조금 내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자, 일단은 그러하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102.29, 그 다음에 반도체 ETF죠. 1.83% 하락했습니다. VIX 16.2로 1.44% 올랐는데, 잠깐 차트 볼까요? VIX 차트만 보겠습니다. 아주 급반등은 아닙니다. 아주 급반등은 좀 아니고요.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IBB, 이게 지금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ETF죠. 최근 좀 이런 흐름. 물론 이제 이 바이오 ETF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 XLV도 있죠.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요건 이제 상승 추세 좀 있네요. 자, 구성 종목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죠. 여하튼 이제 이런 흐름이고, 잠깐 중국 관련된 이슈 볼까요?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에 좀 진입한 거 아니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빠지는 바람에 쭉 보게 되면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올라가 보죠. S&P 500 매물 보시죠. 핀비지닷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 일단 이제 요게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종목단에서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네, 기술주. 특히 이제 AI하고 이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도체도 이제 브로드컴이랄지 AMD, 인텔 등등 뭐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빠졌죠. 소프트웨어 쪽도 하락했고요. 오라클 뭐 이런 쪽 빠지지 않습니까? 은행주는 이제 계속 어제 나온 이슈로 좀 약세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테슬라도 빠졌어요. 테슬라 빠지니까 포드나 GM 뭐 이런 쪽도 함께 빠지고 EV 관련주도 약세 보였죠.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도 동반 약세. 뭐 애플은 뭐 약보합으로 좀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하락하니까 이제 그 매기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랄지 뭐 산업재 일부 종목군들 쭉쭉 이런 건데 그나마 이제 헬스케어가 좀 양호하죠. 일라이 릴리랄지 화이자, 뭐 어부비, 뭐 존슨앤존슨 등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좀 양호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장에도 주식시장,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밑단 한번 보시죠. 여기 순서를 좀 바꿔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오늘자 일라이 릴리 주가입니다. 네, 어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보였었죠. 그리고 오늘도 네, 강보합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덴마크 회사 다국적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도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네, XLV ETF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BB는 좀 약간 좋지만 이게 나스닥 ETF 바이오 ETF는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근데 국내 바이오 ETF는 좀 어제 양호한 모습을 보였죠.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자면 이 바이오 ETF에 이제 구성 종목군들이 쭉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안 나오는데 장중에 나올 텐데 거기 종목군들 대부분 어제 좀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이런 점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네, 뭐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반도체 주식은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같이 빠졌다는 얘기죠. 네, 퀄컴은 네, 다이와 캐피탈에서 등급 하향을 좀 했죠. 네, 그런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살짝 좀 훼손을 시켰죠, 지금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건드리고 있죠. 미국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좀 중시하더라고요. 자,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했어요. 여기가 이제 이 기사 내용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읽어보게 되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이제 회복하게 되면 네,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히 좀 중시 여긴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19일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마진율이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네, CFO 사임 소식 이후에 또 약세를 좀 더 보였고 그러나 이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사이버 트랙이 이 하반기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다.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분기 실적 발표 때 머스크가 자율주행차의 가치는 엄청나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7월 달인가 사이버 트럭 네, 보여주면서 네, 사이버 트럭 배송 이벤트는 2023년 후반에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왔던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이오 ETF 이렇게 봤고요. 네, 국내 증시로 가보죠. 자,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보였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네, 상승 마감했고 차트, 네, 코스피 차트 이렇게 하단 상승 추세 하단에서 61선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또 압박을 받겠죠. 미국의 기술주가 약세니까.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는 올랐습니다만 오늘 좀
삼성전자가 좀 주춤한다면 다시 60일선 테스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2차전지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가 지금 시총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뭐 2차전지만큼은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어제 이렇게 양봉을 올랐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시가, 어제 시작가, 시작 지수 여기를 깨뜨리서는 안 돼요. 조정을 받더라도 이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는 이제 테슬라 영향을 좀 받겠고, 그나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물론 이제 어제 좀 급등했기 때문에 숨구르기를 보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숨구르기 이후에 선별적으로 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선정이 좀 어려울 때는 그냥 ETF로 여러분들 관심 가지는 게 좋습니다. 조정받을 때. 자, 시간에 한번 볼까요? 네, 거래소 시간에 관련주도 보시죠. 자, 우선주 좀 있고 뭐 개별 종목군들 쭉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아모레지, 유한양행 우선주, 약간 이제 우선주도 좀 몇 개 좀 보이는데요. 자, 하락 종목은 최근 급등했던 카프로가 하락을 6% 시간에서 했네요. 자, 대형주에서 어제 상승은 아모레지, 코웨이,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1에서 한 3% 상승. 자,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카페24, 글로벌 텍스프리, 모베이스전자 등 뭐 이런 종목들이고요. 파크 시스템 뭐 이런 종목도 시간에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락한 종목군들은 대략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겠고요. 거의 뭐 개별 종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일 특징주 쭉 보시죠. 한미약품, 이 덴마크 제약사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12% 급등.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오 투심에 영향을 좀 주었다. 뭐 드림 CIS, 노보노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이천지가 어제 일제히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또 주가는 또 어떠할지 연속성 있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매물 부담이 또 만만치 않죠.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 보게 되면 순매수를 보자면 삼성전자 어제 1.89% 올랐는데 외국인이 2,444억지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SK하이닉스, 금양, 현대차 등 순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은 네버레지 ETF, 그 다음에 코덱스 바이오 ETF,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을 순매수 보였습니다. 유한양행도 순매수였네요. 뭐 제약바이오가 좀 끼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대바이오,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니아, 메디톡스, ST팜, 메지온, 제약바이오가 많이 끼어 있죠. 자, 기관도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있습니다만 펩트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메이톡스, 바이오니아, 헬스케어 쪽,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세가 더 이어갈지 그 부분 꼭 체크하시고, 여전히 뭐 장이 좀 어지럽습니다. 변동성 계속 나오는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참 이런 장 어려운 장이에요. 이런 장은 지키는 게 중요하지. 뭐 상대적 또 소외감도 많지 않습니까? 봤던 종목인데 급등하는데 손이 못 따라가는 거죠. 자, 태풍 카눈 소식 계속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주시장 또 열리기 때문에 태풍이 오더라도 또 주시장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다 하시라 이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일정 뭐 신규 상장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무엇보다도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좀 나오는지 꼭 좀 체크하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